안녕하세요 여러분. 2013학년도 고2 11월 학력평가 영어 해설 부분을 맡은 스마트 상근쌤이에요. 자, 3부, 4부에 이어서 5부에서도 해설 맡게 돼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자, 3시간 동안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조금만 힘내시면 좀 더 여러분이 기말고사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해설 강의를 왜 듣죠? 말 그대로 해설을 듣기 위해 듣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이 학력평가가 보통 대부분의 학교에서 기말고사에 같이 출제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강의를 보는 거잖아요. 이 강의를 볼 때는 선생님이 3부하고 4부에서 강조를 했었죠. 한 손에는 형광펜을 잡고 중요 부분에 밑줄을 쳐야 됩니다. 치고요. 반복해서 봐줘야 돼요. 대개의 경우 학교 시험에서는 30문제가 출제가 되죠. 20문제 정도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 출제가 되고 10문제 정도 이제 학력평가에 출제가 되는데 교과서는 분석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많은 학생들이 교과서에서 나온 문제들을 많이 맞춥니다. 그럼 보통 학교 선생님들이 변별들 어디서 둡니까? 그렇죠. 학력평가에서 변형한 문제에서 좀 변별들을 둬요. 그래서 이 학력평가 문제를 많이 맞춘 학생들이 기말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많이 얻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성적을 얻으려면은 이 강의 열심히 보시고 복습 많이 하시고 변형 문제 많이 푸셔야 돼요. 선생님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 자료실에다가 변형 문제를 좀 올려놓을 겁니다. 올려놓으면요, 출력을 해서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많이 풀어보고 완벽하게 지문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내신이라고 하는 건 완벽해야지만이 좋은 점수 얻을 수 있잖아요. 이제 명심해 두시고 강의를 보시면요, 반드시 기말고사에서 좋은 내신 점수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넘어가서 5부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5부는요, 38번부터 마지막 45번까지 지문 5개를 해설해 주는 걸로 되어 있고요. 뒷부분, 장문 독해는요, 지문은 2개지만 사실상 지문이 여러 개 있는 그런 독해를 보시면 돼요. 실제 학교에서 이런 장문 독해를 변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길기 때문에 낼 만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낼 경우에는 그 2개짜리 장문 독해를 내거나 아니면 그 긴 부분을 다 쪼개서 냅니다. 쪼개서 하나의 지문으로 보고 출제를 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해설 강의도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3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일단 글의 순서인데요. 요 문제 해설은요, 선생님이 A, B, C 순서로 안 가고 원래 정답 순서대로 갈게요. A, B, C 맞추는 게 중요하지 않죠. 원래 순서대로 가서 지문 분석을 가고 요 지문이 어떻게 변형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요, 습관의 생명이래요.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 부분은. 자, 내내, 어떤 내내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오래된 표현을 듣는 내내, 그러니까 맨날 듣는다는 겁니다. 됐죠? 이럴 때 나는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누군가가 이 내용에 대해서 논박하는 것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대. 그게 뭡니까? 맞다는 거죠, 이 말이. 너무 맞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도 감히 이 말에 대해서 토를 못한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이해 갔죠? 여기서 봐야 될 부분은 dispute입니다. 왜 봐야 될까요? 앞에 뭐가 있습니까? 지각동사가 나오죠. 3부와 4부에서 다뤘던 지문에서는요, 대개 사역동사 let과 make가 나왔습니다. 5부에 드디어 사역동사와 자ong을 겨룰 수 있는 지각동사가 나왔죠. 지각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목적보호 자리에 뭐가 쓰였는지 이렇게 구별을 하셔야 돼요. 당연히 이 자리에는요, 원형이 나올 수도 있고 disputing 해가지고 ing 나올 수 있죠. 반면에 수동분사 못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투부정사 역시 나오지 못한다는 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문장 갈게요. 아마도 왜 그러냐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말에는 너무나도 진실이 많기 때문에 그렇대. 한마디로 뭡니까? 사실이라는 거죠. 이 말 자체가 워낙 맞기 때문에 아무도 토를 못한다.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B예요. 사실 우리는요, 훨씬 더 많은 결과물이야. 습관의 결과물입니다. 뭐보다? 대부분의 사람이 깨닫는 것보다도 훨씬 더 습관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크게 볼 건 없고요. 인팩트라는 연결 부분만 좀 조심스럽게 봐주면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인팩트가 상당히 좀 어려운 연결이에요. 우리말로는 쉽죠. 사실은. 근데 이 사실은이란 말이 2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실은 나 너 싫어. 앞에 거에 대한 반전이죠. however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는 사실은 나 너 더 좋아해.
앞에 걸 좀 더 강조해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반전이고 하나는 강조예요. 의미가 상충되는 게 같이 있기 때문에 임팩트가 나오면 좀 조심스럽게 다가갈 필요가 있어요. 일부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95%까지, 우리 행동의 95%까지 어떤 습관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만들어지기도 한대요. 뭐 전체적인 독해상 문제는 없고요. 단지 대시 나왔다는 것도 나오고 수동태가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긴주어 구문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 이 부분. 왜냐하면요. 요 본동사 is의 주어는 뭡니까? 95%라고 하는 복수인 것 같은 게 나와요. 근데 앞에 얘기했었죠. 부정대명사 그리고 %는요. 단복수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누가 결정하죠? 실제 지칭 대상이에요. 그럼 95%는 실제 대상은 누굽니까? behavior죠. behavior의 어떤 수는 단수예요. 이 부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항상 이 자리에 주어 자리에 %라던가 분사, most, some, all과 같은 부정대명사가 나오면은 뭘 보자? 실제 지칭한 대상을 보자. 얘에 따라가면 돼요. 따라서 이 자리에는 are가 나오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더군다나 is formed, 수동태이기 때문에 수동태도 같이 봐줄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A가 나오겠죠. 어떤 사람들은요, 논쟁할 수도 있대. 그런 수치 때문에. 수치가 앞에 나왔기 때문에 B라고 하는 문단이요, A라고 하는 문단이 B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95%라고 하는 수치에 대해서 논쟁할 수도 있어. 너무 정확하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의심해. 누구를 의심합니까? 누군가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거래요. 뭐에 동의하지 않아요? 우리의 습관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강력한 힘을 작용하고 있다는 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을 의심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습관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줘. 이 사실은 좀 명확하거든. 따라서 나는 요 말에 어떤 이 말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의심해 볼 거야. 그 얘기예요. 다 똑같은 말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요. that이 나와요. 3콤보 that입니다. 당연히 뭐랑 비교하면 될까요? what과 비교하면 돼요. what과 비교해도 되고 which와 비교해도 됩니다. 요 3콤보 that은 다 똑같아요. 접속사 that입니다. 접속사 that이기 때문에 which도 모노고요. what이라고 하는 적도 올 수가 없어요. 셋이 연달아 나오기 때문에 하나 정도 what으로 싹 바꿔놓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러한 것들, 이러한 습관 가운데 대부분은요, innocent, 아주 순수한 거죠. 알게 모르게 의도하지 않게 시작이 돼요. 나도 모르게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초창기에 이러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실이라고 하는 걸 만든대요.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다음 마지막 C입니다. 그런데 반복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러한 실이라고 하는 건요, 어떤 끈으로 이렇게 바뀌고요. 나중에는 굵은 로프로 바뀌게 된대요.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요 벗이라고 하는 것도 봐줘야 되고요. 이것부터 더 중요한 것은 요 빈칸 넣기 부분, 요 단어입니다. 반복이라는 단어. 왜냐하면요. 요 뒷문장이 뭐가 나오냐면 바로 반복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앞에서 빈칸으로 이렇게 만들 여지가 충분합니다. 이 부분 당연히 아셔야 되고요.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스펠링 연습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자, 우리가요. 이러한 행동을 반복할 때마다 우리는요. 이것을 추가하고요. 이것을 강화시킨대요. 그렇죠? 습관이라고 하는 걸 점점 이렇게 쌓아간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로프는 마침내 뭐가 됩니까? 체인이 돼요. 사슬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아주 굵은 케이블이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요. 결국 뭐가 돼요? 습관이 된대요. 전체적인 지문 자체는 굉장히 쉬워요. 결론은 뭡니까? 습관이라고 하는 거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거야. 이 간단한 말을 반복된 표현을 계속 나열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문 자체는 어렵진 않아요. 자, 포인트 부분 보도록 할까요? 자, 내용을 봤더니 일단 파란색 부분이 조금밖에 안 보입니다. 그쵸? 안 보인다는 소리는 어법성 출제가 조금 낮다라는 거고요. 연결어 부분 3개가 있죠.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빈칸 넣기도 마찬가지로 출제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지분의 변형 가능성은 어법도 존재하죠. 있긴 있으니까 빈칸 추론도 있고
연결어 추론도 있다. 특히 이 두 가지에 좀 중점을 둬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문 자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변형이 되더라도 여러분들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39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39번 문제, 또다시 별 3개가 나왔죠? 출제 확률 90% 이상 되는 지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눈을 크게 뜨고 보셔야 돼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마찬가지로 일종의 순서 맞추기죠. 문장 넣기니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어진 문장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러한 점을 요 상황 외에 비교해 보겠대. 어떤 상황입니까? 설명이 나오겠죠. 발생하는 상황이래요. 언제 발생합니까? 똑같은 사람이요,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이 사람 앞에 씁니다. 됐죠? 근데 이 내용은 뭘 유발하는 겁니까? 그 사람의 개인적인 영역을 침해하는 거래요. 됐죠? 어떤 내용인지. 앞에서 무슨 말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앞에 나온 내용은 요 내용과는 반대되는 내용이 되겠죠? 컴페어 때문에. 하여튼 여기서는 엘리베이터 안을 예로 들었어요. 당연히 이 앞에는 엘리베이터가 아닌 다른 공간이 나와줘야겠죠. 자, 여기서 볼만한 거 일단 대시 나옵니다. what과 비교 당연히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는요, 콤마 뒤에 ing이기 때문에 분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따라서 마찬가지로 본동사 나올 수도 있고 ed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된다면 이놈이 정답이 되겠죠. 이것도 같이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 문장 어디다가 좀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심리학자들은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뭘 얘기하느냐? 사람들. 그리고 뒤에 뭐가 나와요? 명사를 꾸며주는 분사가 나왔습니다.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이게 주어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react가 본동사가 되겠죠.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인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애매하죠. 구체적인 설명이 들어갑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관계사절이 붙었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반응을 보인대요. 어떤 방식이냐 봤더니 가끔씩 완벽하게 다르대. 좀 특이하죠. 다른 방식으로 한대요. 근데 뭐와 다르냐? 그들의 일상적인 사회적인 행동과는 다르대. 그 다음에 as가 나왔죠. 이 as도 일종의 관계대명사입니다. 대개 이 as가 관계대명사 쓸 때는 어려운 말로 유사관계대명사로 하는데요. 어렵지 않아요. 비슷한 내용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들의 영역을 고려하는 일반적인 사회적인 행동과는 다른 그런 방식으로 행동한대요. 됐죠? 사람들이 운전할 때는 뭐라는 겁니까? 평상시 성격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운전하는 사람 치고 욕을 안 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죠. 굉장히 점잖은 사람인데 운전대만 잡으면 나도 모르게 헐크가 변한다는 이런 내용이죠. 근데 운전을 하다 보면 여러분 나중에 운전을 배우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여튼 내용은 좀 어려워요. 해석 자체는 좀 복잡하기 때문에 해석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자, 포인트 보도록 할까요? 한번요. that 나오는 거 당연히 비교해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that 또 나오잖아요. 또 봐줘야 됩니다. 그리고 주어를 수식하는 driving도 봐줘야 돼요. 체크는 안 했지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주어가 길기 때문에 본동사 react도 봐줘야 돼요. 내가 왜 이걸 체크 안 했는지 모르겠네요. driving도 봐주셔야 되고요. react도 봐주셔야 돼요. react 같은 부분 앞에 car가 있잖아요. 단수가 있기 때문에 react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 부분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보도록 할까요? 다음 부분. 자, 첫 번째예요. 이런 것 같대요. 차라고 하는 건 효과를 확대한답니다. 효과를 확대한대요. 어떤 효과를 확대하느냐? 사람의 개인적인 공간의 사이즈에 대한 어떤 영향력을요, 더 키운대. 됐죠? 제 얘기 뭡니까? 차를 타면은 개인의 영역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또 필이 좀 오죠? 이 부분 뭐로 또 칠 수가 있을까? 빈칸을 또 칠 수가 있겠죠. 느낌이 좀 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년에 고3이 되면요, EBS 연계교재 많이 풀죠. 대부분의 학생이 EBS 연계교재 많이 풉니다. 70% 연계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학생들의 실수가 뭐냐면은 문제만 봐요. EBS 문제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는 건 지문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상시 EBS 문제 풀 때 여러분이 출제자가 대봐야 돼요. 대보고 이 지문은 요렇게 변형될 가능성이 있겠는데 이렇게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연습을 지금부터 하셔야지만 내년에 연계 문제 풀 때 큰 도움이 돼요. 이도 마찬가지로 필이 와요. 많이 내다보면 이런 필이 옵니다. 자, 어떠한 경우에 그들의 영역은 확대돼요. 얼마까지 확대되느냐? 10배까지. 평상시 크기의 10배 정도까지 확대해야 돼요. 그래서 운전자는 느껴요. 뭘 느끼냐? 운전자가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느낀대. 무려 9에서 10m 정도 거리에. 어디 앞에? 차 앞뒤에. 차 앞뒤에 90m가 내 땅이래요. 운전을 하게 되면. 그래서 끼어들게 하면은 화가 난다는 겁니다. 됐죠? 자, 여기 수동태 나오죠? 능동태랑 비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that 나오죠? 당연히 what하고 which 비교 들어가줘요. 자, 그 다음 문장이에요. 또 다른 운전자가요, 자기 앞에 껴들어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욕이 나오죠? 심지어 어떠한 위험이 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가 끼어들었을 때 운전자는 뭘 경험하게 됩니까? 어떤 생리학적인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뭐가 돼요? 화가 나죠. 화가 나요. 화가 나서 자기 통제를 잃어요. 나도 모르게 욕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운전할 때는 좀 조심해야 되는데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고쳐야겠죠. 이런 나쁜 점들은. 자, even if도 많이 나옵니다. 특히 as if로 바꿀 수도 있고 if로 바뀔 수도 있어요. 요 문제는 솔직히 얘기하자면 어법 문제라기보다는 해석 문제입니다. 전체적인 맥락에 따라서 뭐 양보를 나타내는 even if로 갈지 뭐 비율을 나타내는 as if로 갈지 조건을 나타내는 if로 갈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동태 나왔으니까 마찬가지로 뭐 능동이랑 비교를 해줘야겠죠. 그리고 맨 뒤에 나오는 마찬가지로 분사구문도 역시도 본동사로 나올 수도 있고 과거분사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의 반응. 이런 환경 속에서의 그의 반응은요,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요, 다른 사람이 앞서가도록 허용한대. 이상하죠? 앞에 운전하는 화낸다 그랬잖아요. 갑자기 양보를 합니다. 아, 뭔가 빈 공간이 보이죠? 빈 공간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 들어가야 되죠. 정답 따라서 4번입니다. 그래서 문장 넣기가 일종의 순서 맞추기 문제이긴 한데 A, B, C 순서 맞추기보다 훨씬 더 쉬워요. 왜냐하면 논리적 벽이 크기 때문에 그 공간만 찾으면은 이런 문제의 유형을 금방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볼만한 단어가 뭐가 있냐면요. 일단 is. 왜? 앞에 있는 거는 s가 붙죠. 하지만 실제 주어는 reaction이죠. R로 나올 수도 있겠죠. 조심해야겠죠. 그 다음에 to go. 왜 to가 나왔죠? allow가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흔히 체크는 안 했지만 요 단어 있죠. apologetic이라고 하는 사과하는 이라는 의미 있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어휘 같은 거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은요, 엄청나게 달라요. 뭐가 다른 겁니까? 이럴 때와는 다르대. 어떤 때입니까? 또 다른 운전자가 앞에 텅 비어있잖아요, 도로가요. 텅 비어져 있는 도로에 자기 앞에 껴들어 있는 상황에서 발생했던 것과는 완전 다르대. 그렇죠? 보통 엘리베이터에서 오면요, 기꺼이 양보를 하죠. 왜? 그때는 자신만의 영역은 좁히기 때문에. 근데 운전할 경우에는 영역이 확장되기 때문에 화가 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what 나오죠. 대보다 what이 더 나오기 높다 그랬습니다. what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 보세요, 한번요. 색깔이 화려하죠. 화려하다는 거는 변형 가능성이 높다. 변형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지문의 출제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문법 문제 굉장히 많죠. 그리고 어휘 문제도 언급은 안 했지만 이 부분도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빈칸 넣기도 굉장히 매력적인 지문이에요. 따라서 이 지문은요, 어법 어휘, 빈칸 추론, 그 내용이 굉장히 좀 신선하죠. 주제, 제목, 요지 나올 수 있습니다. 세 개 다, 하나, 둘, 셋, 네 가지 정도 다 염두에 두시고 지문 분석을 하셔가지고 기말고사에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나는 괜찮은 지문입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40번이에요. 40번도 마찬가지로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확실하게 이 지문만큼은 여러분 그럼 만드셔야 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동료 중에 하나야. 컴퍼니 회사도 있지만 동료도 있습니다. 어떤 동료냐? 내가 같이 일했던 동료 중에 하나. 원이 주어죠. 원이 주어니까 동사에 s가 붙죠. 단수기 때문에. 자, 내가 같이 일했던 동료 중에 한 명은
수천 건의 전화를 받아요. 그렇죠? 어디에 걸려오는 고객센터에 걸려오는 수천 건의 전화를 받는데요. 해석 문제가 없네. 당연히 긴 주어 구문이고 하필 또 one of the 복수 구문이죠. 따라서 동사는 거의 100% 단수가 나와야 돼요. 됐네요. 때때로 문제는요, 해결이 돼. 바로 해결이 됩니다. 근데 가끔씩 어떤 서비스의 대표자가요, look into, 조사해야만 될 때가 있대. 이 문제를요, 조사해야만 될 때가 있고요, 다시 전화를 걸어야만 될 때가 있대. 해결이 안 되니까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줘야겠죠. 여기 보면 일단 수동태가 나오기 때문에 능동태 비교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이에요. 자, 회사는요, 이때 이제 컴퍼니는 회사로 바뀝니다. 아까는 동료적인 회사예요. 회사는요, 자, 그 후에 고객을 다시 조사를 해요. 뭐 하기 위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뭘 알아봅니까? 얼마나 만족했는지. 뭐를? 그들이. 여기에 들어가겠죠? 원래는 이 satisfied가. 근데 이 satisfied의 어떤 정도를 묻기 때문에 how가 끄집어내서 나온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만족했는지. 뭐에 대해서? 고객센터에. 그들이 얼마나 고객센터에 만족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고객을 조사를 합니다. 이럴 때 그런 결과 중에 하나는요, 바로 뭡니까? 흥미로운 거래요. 자, 한번 뭐가 있는지 중요한지 볼까요? 한번. how, what이랑 비교 가능하죠. 뒤에 뭐가 나왔습니까? satisfied라고 하는 분사가 나왔어요. 분사는 일종이 뭡니까? 형용사. 따라서 how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one of the 구문이죠. 동사 앞에 복수입니다. 실제 조는 one이죠. 단수 was 봐줘야 돼요. 그다음에 또 뭐가 나오죠? something intriguing. 띵으로 끝나는 거는 어디서 꾸미더라? 앞이 아니라 뒤에서 꾸미더라까지로 봐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단어 좀 어렵죠? interesting이에요. 이 단어도 신기하기 때문에 좀 봐줄 필요가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이에요. 고객 중에 58%야. 근데 후주죠. 일단은 수식이 되지만 실제로는 붙이면 돼요. 이 고객의, 소유격이니까 고객의 문제가 즉각적으로 해결됐던 그런 고객 중에 58%입니다. 58%가 주어져. 동사는 요거예요. 다행히도 뭡니까? 과거기 때문에 수일치 문제는 안 나오겠죠. 자, 이런 고객의 58%는 기억합니다. 뭘 기억하느냐? 그들의 전화가 즉각적으로 혹은 매우 빠르게 대답이 된 거예요. 이렇게 이제 반응을 보였대. 반면에 꼴랑 4%만이요, 기억을 해요. 뭐라고? 너무 오래 기다렸다라고 기억을 한대요. 심리적인 문제죠.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대기 시간이 짧게 느껴진 거야. 됐죠? 물론 이제 해결이 돼도 길게 느낀 사람도 있겠죠.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보도록 할게요. 일단 후조 나오잖아요. 후조가 이렇게 흔하게 나오는 관계대명사는 아닙니다. 후조가 나왔을 때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법 문제 나올 수가 있고요. 3부와 4부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그 질문과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후조 보시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부분, 수동태 문제잖아요. 같이 능동태와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 부분이. 동명사죠. 동명사가 왜 중요하느냐? 동사가 뭐기 때문에? remember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이것 때문에 그렇죠. remember나 forget은요. 투부정사와 동명사 다 쓸 수 있어요. 그렇죠? 다 쓸 수 있는데 차이가 달라요. 투부정사가 오면요. 미래입니다. 왜 미래냐? 아직 안 해서 그래요. 동명사가 오면 과거라고 하죠. 왜 과거입니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remember와 forget 다음에 to냐 ing나 물을 때는 과거 미래 해석하면 안 됩니다. 헷갈려요. 왜냐하면 여기처럼 전반적으로 과거를 나타낼 때는 그냥 과거라고 간다고요.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전반적인 내용의 과거를 하더라도 안 했으면 투부정사 가야 돼요. 했으면 과거고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뭡니까? 했죠. 이미 기다렸잖아요. 아직 기다리지 않은 건 아니죠. 기다렸기 때문에 이미 한 거기 때문에 동명사가 나온 겁니다. 만약에 to have가 나오죠. 아직 안 기다린 겁니다. 이렇게 구분하면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 자, 한편 고객들 가운데입니다. 어떤 고객이냐? 또 후조가 나왔죠. 이 고객들의 문제가 즉시 해결이 안 된 겁니다. 불평이 있는 고객들이 되겠죠. 즉시 해결이 안 된 고객들 가운데 오직 36%만이 기억을 해요. 아, 전화가 빨리 해결됐구나. 반면에 18% 정도는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구나라고 해석을 한대요.
팍 떨어지죠. 그렇죠? 해결이 안 됐으니까 그래요. 당연한 겁니다. 자, 봐야 될 건 일단 미나일이라고 하는 연결어 나왔기 때문에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whose 나왔으니까 마찬가지로 which와 who 비교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had been answered 특이하죠. 수동태인데 과거 완료 수동태야. 이렇게 두 개 이상이 결합된 것들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내용이 전환이잖아요. 전환이니까 당연히 문장 넣기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도 형광펜으로 쫙 그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실 회사는요 자동응답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기 시간의 차이가 없었다는 거죠. 자동응답 시스템이 있었고요. 대기 시간, 이 두 그룹 사이의 대기 시간의 차이도 없었대. 근데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심리적인 시간차가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괜찮죠? 자, 임팩트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했었죠? 따라서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자, 문제 보도록 할게요. 한번요. 연구에 따르면요. 고객의 문제가 삐리리하게 해결되었느냐 안 했느냐. 삐리리가 뭐죠? 즉각적으로죠. 즉각적으로 해결됐느냐 안 됐느냐는 고객의 삐리리에 영향을 미친대. 고객이 뭡니까? 이러죠. 인식이죠. 인식에 영향을 미친대요. 어떤 인식? 이 전화가 빨리 얼마나 빠르게 대답됐느냐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해결이 됐으면 짧게 느껴지고 해결이 안 됐으면 길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문제를 푸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고요. 포인트 보도록 할게요. 포인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란색이 눈에 많이 띄입니다. 그 얘기는 어법성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문장 넣기도 있죠. 연결어 추론도 있습니다. 물론 연결어 추론이 약간 멀리 떨어져 있긴 해요. 서술형 같은 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따라서 변형 가능성은 어법, 연결어 추론, 문장 넣기를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됐죠? 일단 여기까지는 우리가 단문 독해 다 해봤습니다. 자, 이제는 뭐냐? 장문 독해요. 41번, 42번은 2개짜리고요. 43번부터 5번까지는 긴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2번까지는 독해가 23문제예요. 선생님은 문제를 보기 전에 바뀌어서 나올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내년에 바뀌잖아요. 듣기가 17개 줍니다. 17개가 줄고 읽기가 5개가 늘어요. 그래서 읽기 문제가 28개가 됩니다. 그럼 문제가 뭐예요? 시간상의 어떤 부족함이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이번 시험 문제 풀었을 때 시간이 부족했다라고 느끼는 친구는 내년에 더 느끼게 돼요. 그래서 시간 어떤 안배 능력을 키우셔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중간에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어법 문제와 어휘 문제 그리고 최대 난 문제, 빈칸 넣기와 순서 맞추기가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부족한 친구들은 요 네 유형의 문제를 스킵해야 돼요. 건너뛰고 장문 독해로 가야 됩니다. 장문 독해가 어려울 것 같죠? 아니에요. 장문 독해 난이도는 가장 쉬운 거로 배치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긴 거를 일단 여러분들이 어떤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기 때문에 지문 내용까지 어렵게 못 만들어요. 출제자들이. 따라서 시간이 부족한 친구들은 가운데 건너뛰고요. 뒤에 거부터 푸셔야 돼요. 그만큼 장문 독해가 쉽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시간 안배 능력 키우셔야 돼요. 독해 달성이 느는 거 굉장히 커다란 변수입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개의 지문이 나오기 때문에 끊어서 갈게요. 실제 나올 때는 보통 붙이기보다는 끊어서 출제를 많이 하십니다. 첫 번째예요. 15세기 초반에 헨리 왕자죠. 포르투갈의 항해 왕자인 헨리 왕자는요. 그들의 선원을 보내요. 뭐하라고 보냅니까? 아프리카 탐험하라고 보내요. 그리고 아프리카를 개방하길 원합니다. 왜? 포르투갈 무역에, 그쵸? 시장이 좁아지니까 시장이 넓힐 필요가 있잖아요. 식민지 건설을 나선다는 거죠. 포르투갈의 항해 왕자인 헨리는요, 선원들을요, 아프리카를 탐험하도록 시켰고요. 포르투갈의 어떤 경제, 무역의 아프리카 시장을 열도록 만들었대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항해단을 내보냈답니다. 여기 뭐 중요한 게 별로 없어요. 포르투갈 탐험단은요, 그들의 어떤 작업을 하기 시작을 해요. 어떤 작업입니까? 서해안을 따라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내려가면서 뭐합니까? 땅의 시야 안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항해를 떠나긴 떠나되 육지가 보이는 데까지만 항해한다는 겁니다. 육지가 안 보일 만큼 멀리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자, 또 upon ing 나오죠. 하자마자입니다.
보자도르라고 하는 곳, 보자도르 곳에 도착하자마자. 근데 이 보자도르 곳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경우냐? 콤마 들어 설명이 들어가요. 어떤 곳이냐면은 암초가 쭉 펼쳐져 있는 겁니다. 어디에? 황량한 해안가에. 근데 여기에 덧붙여 뭐가 있어요? 조류까지 심해요. 파도가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조류와 함께 황량한 해안가에 배치된 암석지대, 암초지대인 보자도르 곳에 도착하자마자, 해석하기 어렵지만 중요하진 않죠. 뭐 배경 설명이기 때문에. 포르투갈의 어떤 선원들은요, 피할 수 없을 정도로 되돌아간, 이게 뭡니까? 어쩔 수 없이 되돌아갔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와선 되돌아갔대요. 왜 그랬느냐? convinced 됐기 때문에. 일종의 분사구문이 저기 뭐가 빠져 있습니까? being이 빠져 있어요. 좀 이상한데요? convince 다음에 목적어 대시 나오는데 이러한 점을 확인시키자잖아요. 능동인데 왜 여기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능동이잖아요. 왜 수동이 쓰였습니까? 수동이 쓰여야 됩니다. 왜냐? convince는 능동으로 쓰려면은 확신시키다로 가야 됩니다. 보통 convince A, B가 나오면은 A에게 B를 확신시키다예요. 근데 여기는 대상이 안 나오죠. 대상이 누굽니까? 주로 나갔잖아요. 따라서 얘는 be convinced that 무엇을 확신하다라고 하는 수거에서 나온 겁니다. 따라서 being이니까 being이 생략되고 convinced가 나오겠지. 이 부분 굉장히 출제될 확률이 높아, 이 부분은요. 그럼 왜 되돌아갔느냐? 확신해서 그래요. 아, 이 땅이 육지의 마지막이구나. 그리고 배는 이 땅을 지날 수가 없구나 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대요. 이때까지는 이 보자도르 곳 자체가 유럽의 끝이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일단 어포네인지 나왔으니까 일단 보시고요. 그리고 convince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convincing으로 이렇게 표시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 목적어가 나오기 때문에 능동으로 착각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대시 나오는 거 마찬가지로 what과의 비교. 왜냐하면 이 넷이 같이 병렬 구조잖아요. 같이 걸리기 때문에 같이 봐주셔야 됩니다. 자, 이 헨리 왕자는요, 15개의 탐험대를 또 보내요. 10년 동안, 그쵸? 24년과 34년 사이에 15개의 탐험대를 보내는데, 언제까지 보내느냐? 마침내 사람들이 성공할 때까지. 그쵸? 모함으로써 몇 킬로미터를 더 나간 겁니다. 그리고 몇 킬로미터 남쪽으로 더 간 거예요. 조금 더 멀리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위험한 암초지대와 조류를 통과한 거야. 굉장히 못 통과할 거라고 생각한 지대를 통과하고 나니까 이제 어때요? 그 지대가 이제 마지막이 아니구나 생각을 하고 10년 뒤에 성공을 하게 된 거죠. 됐죠? 자, succeeded 일단 길죠. 길기 때문에 요거를 ing로 바꿔놓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요 and going 병렬 구조죠. 뭐와 병렬 구조입니까? sailing과 병렬 구조예요. 근데 앞에는 succeeded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내겠죠. 요게 succeeded와 병렬일까, sailing과 병렬일까 해석을 해보면은 sailing과 병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병렬 구조이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좀 높아요, 이 부분요. 그리고 passing 또 마지막에 나오는 병렬 분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밑줄 칠 수가 있겠죠. 이 세 개 보면 특히 세 개 중에서 굳이 꼽자면은 and going 일단 좀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봐주시면 됩니다. 자, 포인트 보도록 할게요. 자, 문법 많죠. 중요한 문법이 많아요. 그쵸? convince도 나오고요. upon ing 나오고요. 밑줄 칠 만한 것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일단 요 지문은요, 어법성 문제 나올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나올 수가 있겠죠. 뭡니까? 구체적이에요. 구체적인 지문의 변형이다. 내용일치 문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앞에 지문을 싹 훑어봐서 내용일치로 나올 만한 거 2개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 나왔었던 흑인 여성 얘기 있죠. 지칭 추론 문제였던 거. 흑인 여성이랑 요 부분 내용일치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앞에 것보다 좀 더 문장 구조가 복잡하죠. 복잡하기 때문에 저라면은 요 부분을 내용일치 문제로 바꿔서 내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이에요. 자, 그 지문 밑에 있는 부분이 약간 좀 달라요. 앞에 있는 거는 그 구체적인 일화가 나오고요. 여기는 약간 정리하는 듯한 일반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자, 항해 업적으로서 이러한 방향의 전환은
사소할 수도 있대. 사소할 수도 있어요. 잠깐 몇 미터 나간 거니까. 자, 이것은 사실이에요. it 형용사 되시죠? 아, 가주어, 진주어나 팍 오셔야 됩니다. 이게 사실이야. 뭐가 사실이냐? 그들의 배가 그렇게 세지도 않았어. 강하지도 않아요. 그들의 항해 도구 역시 원시적이야. 이런 건 사실이야. 그렇죠? 배도 안 좋고 항해 기술도 안 좋기 때문에 못 나가는 건 당연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사실이지만 주된 장애물은요. 기술적인 게 아니라 땅에 대한 어떤 시야를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 니들이 못 나간 거는 배도 안 좋고 항해 기술이 안 좋았을 수도 있어. 근데 더 큰 건 뭐라는 거야? 두려움 때문이라는 겁니다. 요 지문의 두려움이 3개가 나와요. 빈칸 넣고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를 고르시오 혹은 쓰시오 나올 수도 있겠죠. fear란 단어 잘 보셔야 되고요. that 나오기 때문에 what과의 비교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콜럼버스의 업적이라고 하는 건 기술적으로 보자면 더 어려울 수도 있어. 더 멀리 나갔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도 마찬가지로 이런 두려움에 대한 장애물에 직면하게 됐어. 어디 부분에서? 스폰서. 보통 이 당시에 탐험가들은 귀족이라든가 왕족이 돈을 대주죠. 이런 지원 스폰서와 선원들 모두 다 뭘 갖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두려움에 대한 장애물이 굉장히 컸대요. 자, 보통 뭐가 나옵니까? fear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잘 보셔야겠죠. 자, 일단 대서양이 횡단되기만 하면 이러한 두려움은 일단 없어져요. 왜? 나갔다는 것 자체는 두려움을 극복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또 다른 두려움이 나옵니다. 그런데 합리적인 두려움입니다. 옆에 거는 약간 미신에 대한 두려움이죠. 뒤에 거는 합리적인 이유야.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게 나름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뭐에 대한 두려움이냐면 난파, 질병, 그리고 바다 괴물, 큰 문어라든가 상어 같은 게 되겠죠. 이런 괴물,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그렇죠? 실제적인 주어는 fears입니다. 이런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있대요. 됐죠? 땅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두려움은 넘어가면 극복을 해요. 나머지 두려움도 있다라는 겁니다. 두려움 또 나오죠? 3개 언더가 나오기 때문에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수동태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보셔야 되고, 요것도 본동사랑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주어랑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본동사 형태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것도 주의 있게 보셔야 됩니다. 특히 이 부분 발상의 전환이죠. 발상의 전환이기 때문에 문장 넣기로도 변형 가능해요. 자, 많은 장애물들은요, 이런 타입이에요. 이런 장애물들은 not only 뭐로서죠, 당연히 모르고요, 당연히 상상조차 할 수도 없었답니다. 했네요. 자, 주요한 발전은요,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뭐에서 이루어졌냐면은 용기를 가짐으로써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었답니다. 어떤 용기냐? 깨닫고 극복한 겁니다. 어떤 장애물을, fear니까 뭡니까? 정신적인 거죠. 멘탈이 나와야 돼요. 정신적인 두려움을 극복하고 깨달을 수 있는 용기가 있으면 당연히 이루어지겠죠. 뭐와 같이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선원들이 했던 것처럼 결국에 이 사람들은 돌파해서 두려움을 극복해서 신대륙을 찾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했듯이 정신적인 두려움을 극복하면은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정리 들어가 볼게요. 문제 볼까요? 일단 문제는 주제는 뭐죠? 당연히 요거죠. 모험을 착수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뭐냐? 정신적인 장애물이 컸다라는 내용이고요. 빈칸에 들어갈 것은 멘탈, 금방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포인트 보도록 할게요. 자, 문법적인 요소는 좀 적어요. 두 번째 문단은요. 그렇죠? 문장 넣기 낼 수도 있죠. 그리고 빈칸, 공통으로 들어야 될 단어를 쓰시오 혹은 고르시오 문제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fear는 특히 주관식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스펠링 연습하셔야 됩니다. 문장 넣기도 보시면 돼요. 자, 어렵지 않죠. 장문 독해 난이도는 상중하로 보자면 중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됐죠? 자, 이제 마지막 가장 긴 장문 독해 문제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요. 이게 A, B, C 순서 문제가 나와요. 순서 A, B, C, D로 나가지 않고요. 원래 지문 순서로 갈 거고요. 마찬가지로 쪼개서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명의 소년이요. 해안가에서 놀고 있었대.
콤마 ing가 동시 상황이죠. 보면서. 뭘 보느냐? 후 나오죠. 보통 후가 나오면은 관계상가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꾸밀말 명사가 없잖아요. 뭐로 갑니까? 의문사로 가면 됩니다. 누가 스키머라 돌을 이렇게 던지는 거야. 물수제비죠. 그렇지? 누가 더 멀리 물수제비를 하는지 알아보면서 해안가를서 놀고 있었대요. 당연히 볼만한 거는 seeing의 형태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는요. 방학이었대요. 두 소년의 방학이었고요. 그리고 그것은 좋았대요. it, 형용사, 투부정사. 뭡니까? 가져오진 주어죠. 그렇지?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 하기에는 하는 거는 굉장히 좋았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좋았느냐 봐야겠죠. 바다를 발견한 겁니다. 어떻다고? 평평하다고. 그러니까 잔잔한 거예요. 일종의 오형식 문장이죠. 바다가 잔잔하다라는 거를 발견한 게 좋았대. 아침에. 특히 언제? 수일간의 거친 폭풍우 이후에. 폭풍우가 끝난 겁니다. 근데 언제냐? 바다가 미친 듯이 경랑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경랑을 했던 이런 끔찍한 폭풍우가 끝난 이후에 아침에 바다를 봤더니 잔잔해. 그러니까 좋았다는 거야. 하늘도 맑고 시끄러웠으니까 조용하니까 좋았겠죠. 자, 플랫. 왜 중요할까요? 오형식입니다. 오형식의 목적 보호 자리예요. 형용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 부분 두 가지가 결합됐죠. 완료형, 과거 완료가 나왔고 수동태입니다. 과거 완료 수동태이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아주 극심한 성난 파도와 높은 파도는요. 휩쓸어 버린 거예요. 많은 불쌍한 바다 생물을 물가로 이렇게 쫙 올려놓은 겁니다. 보통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바닷가 어떤 해변가에는 뭐 조개라든가 낙지라든가 굉장히 많죠. 성난 파도는요, 불쌍한 생명체들을 해안가로 쫙 밀어붙였어요. 이 소년들은요, 깨닫습니다. 자기 자신이 걷고 있음을. 마찬가지로 비슷한 오형식이죠. 어딜 걷고 있었느냐? 해파리, 스타피쉬니까 불가사리, 개, 그리고 작은 동물들. 위로 걷고 있다는 걸 깨닫는 거야. 근데 어떤 동물이냐 봤더니, 해변을 죽음의 담요처럼 덮고 있었던. 그러니까 해변가 갔더니 자잘한 생물들이 엄청 많이 있었는데 대부분 죽었다라는 겁니다. 이 위를 걷고 있다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됐죠? 볼만한 게 몇 개 있네요. 일단 재개대명사 나왔으니까 목적어랑 비교해줘야겠죠. 똑같은 거니까 재개대명사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오형식의 목적 보호 자리이기 때문에 형태 봐줘야겠죠. 그 다음에 볼 건 또 뭡니까? 대신 나왔기 때문에 역시 왁과의 비교도 해야 됩니다. 됐네. 자, A형 한번 첫 번째 A 문단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봤더니 문법 문제 나올만 해요. 그렇죠? 문법 문제 나올만 하고요. 또 뭐가 나올 수 있을까요? 분위기 문제 나올 수 있겠죠. 분위기 어떻습니까? 을실련하죠. 그렇죠? 놀러 갔다가 기분 좋았는데 봤더니 다 어때? 죽음의 해변입니다. 심정의 변화라던가 글의 분위기가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지문이 돼요. 자, 그 다음 지문 가도록 할게요. C가 바로 연결이 됩니다. 이제 해변가 끝에서 소년들은요 눈치를 채요. 딱 보게 됩니다. 누굴 보게 되냐면은 소녀가 이렇게 물 안과 밖을 왔다 갔다 하면서 걸어가는 걸 보게 돼요. 내용은 이해가죠? 자, 그 다음에 웨이딩의 형태 봐줘야 됩니다. 웨이딩의 형태가 왜 웨이딩이 나왔을까요? 노티스 때문에 그래요. 노티스를 간혹 어떤 사람들이 지각동사가 아닌 거로 하는데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는 거기 때문에 지각동사입니다. 지각동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잘 봐줘야 됩니다. 자, 형용사로 시작을 해요. 문장의 시작이 형용사로 시작을 하는데 주어가 없다. 잘 봐야 됩니다. 일종의 분사구문이에요. 호기심이 생긴 거야. 보려고. 뭘 보느냐? 알려고 하는 거죠. 얘가 뭐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고 호기심이 생긴 거야. 호기심이 생겼기 때문에 이 소년들은 그녀 쪽으로 가요. 해석은 됐네요. 자, 이 부분 봅시다. 형용사로 나왔는데 콤마가 보이더라. 분사구문입니다. 뭐가 빠져있는? 형용사가 빠져있는. 당연히 밑줄 많이 거집니다. 자, 그리고 what 나왔죠? that보다는 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what이 나오면 좀 긴장을 하셔야 돼요. 자, 그들이 다가갔을 때 이 소년들은요, 봤어요. 알았어요. 이 여자애가
고개를 숙이고요. 이 바다 동물들을 이렇게 하나씩 짚고 있는 걸 본 겁니다. 문제될 거 없죠. 자, 이 여자애는요, 이거를 조심스럽게 담았, 보통 크레이드라면 요람입니다. 요람에 담듯이 조심스럽게 담았다라고 해석을 해주면 돼요. 손에 조심스럽게 담았고요. 물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그 동물을요, 그의 집으로 되돌아보냈대. 그의 집이 뭡니까? 바다죠. 바다로 되돌려 보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소녀는요, 물가로 되돌아와요. 그리고 다른 어떤 생명체를 집어요. 그리고 다시 이 생명체를 바다로 집어넣어요. 해석상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자, 10번 보면요, 깨끗하죠. 10번 문단은 굳이 변형되기에 좀 힘든 문단입니다. 그냥 굳이 보시려면은 이 세 가지 어법 정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출제될 유형이 없어요.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D번 문단입니다. 이때 이 아이들은 웃기 시작을 해요. 이상한 짓을 한다는 거죠, 여자애가. 자, 그건요, 단순한 멍청한 짓이라는 겁니다. 뭐가? 그들이 봤을 때, 그들이 예상할 수 있었던, 뭐 예상합니까? 소녀가 하리라 예상할 수 있었던 아주 멍청한 짓이었기 때문에 웃었다라는 거야. 왜 멍청한 짓이에요? 해변에는 굉장히 죽어가는 생물이 많어. 이 여자애가 하나 해봤자 살릴 수 있는 동물의 수는 적어. 그러니까 비웃은 거죠. 됐죠? 야! 라고 되게 소리쳐요. 너 뭐하냐? 야, 너 안 보여? 너는 어때? 굉장히 작은 차이만 하고 네가 할 수 있는 거는 어떠한 차이점도 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하는 건 굉장히 사소한 일이기 때문에 쓰잘데기 없는 거 하고 있어 라고 이렇게 비웃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해변은 덮여 있잖아. 수천 마리의 죽어가는 생물 둘러싸여 있어 라고 얘기를 한 거야. 너 헛짓거리 하고 있는 거다 라고 얘네들은 비웃습니다. 됐죠? 근데 이 소녀는요,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생명이 없어 보이는 아주 어린, 아주 작은 문어를 잡아요. 그리고 문어를요, 조심스럽게 손으로 쓰다듬어 줍니다. 혹은 이렇게 보살펴줘요. 그 다음에 다시 바닷가로 걸어가요. 마치 소년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무시했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이 없는 것처럼 다시 한번 자기를 끝까지 했다는 겁니다. 다시 이 소녀는요, 이 문어를요, 물에다가 떨어뜨려 납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모래와 어떤 해조류를요, 씻어냈어요. 근데 이 모래와 이 해조류는 어떤 해조류냐? 그것 위에 모인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문어잖아요. 문어 위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말로 바꾸면 문어 위에 묻어 있는,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됩니다. 문어 위에 묻어 있고 문어의 촉수에 엉켜 있는 모래와 어떤 해조류를요, 씻어내면서 어떤 문어를 바다로 다시 집어넣었다라고 해석을 해주면 돼요. 이게 지역하면 굉장히 어색하지만 약간 이렇게 의역을 하는 어떤 센스도 필요합니다. 지역하면 이상하잖아요. 문어 위에 모여? 이게 뭔 뜻이야? 아, 문어에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문어 위에 묻어 있구나라고 하는 해석하는 센스 좀 키울 필요가 있어요. 저기 보면은 이스 의미하는 거 찾아야겠죠. 옥토퍼스, 문어입니다. 이것도 충분히 서술형이라던가 키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워싱이라는 거 분사이기 때문에 능동분사와 수동분사 구별을 해줘야겠죠. 대또 나옵니다. what과의 비교 당연히 들어가주면 됩니다. 자, D번 보면은 마찬가지로 낼 게 없어요. 낼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굳이 신경 쓰려면 이렇게 이스 의미하는 게 뭐냐. 그리고 요 세 가지 어법 사항만 살짝만 체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어법하고 이스 의미만 보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지문이 되겠죠. B. 자, 천천히 그의 손을 약간 밑으로 떨어뜨리면서 ing로 시작을 하고 콤마가 보입니다. 분사구문이라는 거죠. 떨어뜨리면서 이 소녀는요, 작은 생명체에게 느끼도록 합니다. 바다의 신선한 어떤 터치감을 느끼게 해요. 물에 넣었다는 거죠. 자, 볼만한 건 두 개 나오죠. 분사구문 나오고요. 사역동사 나오기 때문에 동사 원형 부분도 체크해주면 됩니다. 자, 이 문어는요, 속수를 쫙 펼쳐요. 마치 느끼면서, 기분이 좋다라고 느끼면서 속수를 펼쳤어요. 왜 기분이 좋습니까? 다시 한번 집으로 되돌아가서 기분이 좋으니까 팔을 쫙 펼친 겁니다.
볼만한 거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 as if 비교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feeling. 접속사 뒤에 분사구문 나올 수 있잖아요. 충분히 밑줄 수 있습니다. 자, 도움이 될 정도로 이 소녀의 손이요, 작은 동물을 떴어요. 언제까지? 그것이 강인함을 얻고 그 자체에게 추진력을 불어넣을 때까지. 어디 쪽으로? 바다 쪽으로. 이 얘기 뭡니까? 문어를 다시 한번 물에 넣고 나아갈 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 밀어 넣은 거예요. 저기 보시면 itself 나옵니다. 당연히 it과의 비교 들어가야겠죠. 왜? itself가 의미하는 게 뭐기 때문에? 문어잖아요. 주어인 it과 똑같기 때문에 제기대명사 쓰여야 됩니다. 자, 그녀는요, 보면서 서 있었어요. 뭐 하면서? 희미한 미소를 얼굴에 지으면서. 뭐로? 기쁨에. 어떤 기쁨입니까? 또 다른 생명체가 안전하게 집으로 가고 있는 걸 봤다라고 하는 기쁨에 미소를 지으며 보며 서 있었대요. 자, 그 다음 부분 중요한 게 나와요. 바로 그때 그녀는요,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되돌아가요. 물가 쪽으로 그녀의 어떤 걸음걸이를 되돌려요. 해석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토치구문이 나옵니다. 주어보다 동사가 앞에 나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only then 때문에 그래요. only then 뭡니까? 이거죠. only 다음에 부사어가 나오죠. 아니면 부정부사어구 있죠. 뭐 hardly 같은 거. 이런 게 문장 앞에 나온다. 뭐 하라는 겁니까? 동사가 주어 앞에 나와라. 도치하라는 거야. 도치구문 처음으로 나왔죠. 처음으로 나온 구문이기 때문에 이 부분 어법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녀는요, 이 소년들, 웃고 있는 소년들을 드디어 이제 눈치를 채기 시작을 해요. 자, 그들을 눈으로 보면서 그녀는 얘기해요. 확실하다는 거죠. 이 작은 생물, 내 넌 뭡니까? 옥토퍼스야, 그쵸? 작은 생물에게는 엄청난 차이점을 만들었다는 걸 확신해. 그러니까 보는 관점을 바꾼 거죠. 이 소녀가 해변가에 있는 수천 마리의 어떤 생명체를 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굉장히 사소해 보이지만 이 소녀가 구해준 작은 생명체에게는 굉장히 큰 차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내용적인 면 됐죠? 자, looking 봐줘야겠죠? ing 시작, 콤마이기 때문에 분사구문 능동이기 때문에 봐줘야 되고요. 자, B번 전체로 보세요. 뭐가 많이 보입니까? 파란색이 많이 보입니다. 이 얘기는 뭐죠? 그렇죠. 문법성이 좀 짙다. 따라서 어법성 위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어법적인 측면 강조해서 보시면 돼요. 됐죠? 자, 문제입니다. 당연히 순서는 C, D, B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제목은 뭡니까? 요거죠. 작은 행동이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이것도 잘못됐네요. 세이브라는 거. 그 다음에 45번 일치하지 않는 거 몇 번입니까? 칭찬하지 않았죠. 비웃었어요. 문제 굉장히 쉽죠. 장문독해 문제 굉장히 쉬워요. 이런 점만 아시면요, 나중에 시간 배분할 때 굉장히 좋아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우리는요, 모든 지문을 다 분석을 했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고요. 넘어가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모의고사 학력평가 문제 어땠어요? 난이도 높지는 않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본 목적은 기말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얻기 위해서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선생님의 자료실에 올려놓은 문제 풀어보시고요. 반복해서 변형 문제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요, 여러분들 내년에 대입을 볼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내신, 탄탄한 내신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영어 과목 내신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에서 좋은 성적 얻죠? 여러분 내년에 수시나 정시 준비할 때 굉장히 좋은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내년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요. 여러분은 이제부터 고3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